네, 안녕하세요.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네.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저번 주에도.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생각하기에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아이온큐. 아이온큐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네, 보셨던 것처럼 아이온큐가 하루 만에 거의 막 36%나 주가가 오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 공부를 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데일리 리포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증시가 휴장을 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AI 및 양자 컴퓨팅에 대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인해서 월요일에는 증시가 휴장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요약을 해보면 5월 23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예, 저번 주 금요일이죠. 종가 기준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뭐 크게 변화가 있었던 주식은 있지 않아요. 근데 아이온큐가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 45달러까지로 종가를 마무리했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이제 저희가 상세히 볼게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위협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역시나 AI 및 반도체 분야의 선두주자죠. 그래서 이런 무역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직접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제품이 오게 되면은 그 제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그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주로 엔비디아는 이 설계 쪽에서 많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직접 뭐 TSMC처럼 제품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또 다음 주에 예정된 이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투자자들의 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도 339달러 한창 상승하다가 33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봐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역시나 관세죠.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 하드웨어 쪽을 다루는 회사들은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고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에 주 7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조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복귀를 하면서 이 머스크 CEO가 굉장히 조금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및 중국 시장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역 이슈가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는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이 관세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미 국방부와의 7.9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수정하고 이 나토와의 협력 확대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다음 레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140달러로 수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AI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들이 이런 관세나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온큐입니다. 네, 아이온큐는 뭐 전일 대비 해가지고 0.2달러 하락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이런 인수 발표가 전략적 인수 발표,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인수를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사실 아이온큐는 장기적인 시선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AI가 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차세대, 이 차세대에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큐의 기술력 자체,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인수하는 전략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막 30% 넘게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아이온큐는 현재 벌어지고 있으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최근에 AI 컨퍼런스를 크게 개최했죠. 그러면서 이 AI 구글 제미나이죠. 네, 제미나이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미나이 세대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AI가 최고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구글이 AI 이런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좀 이어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선 이 검색 분야와 다시 한번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광고와 이 검색 시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AI로 인해서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글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지 않고 좀 하락 쪽에서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AI가 진짜 전략적으로 사용자들한테 많이 활용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조금 구글의 주가는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정체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 성장 둔화 우려와 함께,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AWS의 성장성이 사실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둔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의 AI 클라우드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만의 AWS 클라우드도 어떻게 보면 경쟁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무역 리스크가 증가됐죠. 그러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결국엔 아마존은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AWS라는 온라인 산업, 그 다음에 아마존은 이렇게 배송하고 있는 오프라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죠. 결국엔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온라인이죠. 그 다음 상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거의 1등이죠. 세계 1등이죠. 그 다음 클라우드에서도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등이라는 소리는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이제 내려올 준비만 해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19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애플에 압박을 넣고 있죠. 미국에서 생산해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인도에서의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위협을 계속 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아이폰이 유럽에서 덜 팔리지 않을까. 그다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아시아권에서도 좀 덜 팔리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기대감이 오히려 꺾이고 있죠. 네,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가면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특이한, 그 다음에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네, 브로드컴도 아직 큰 얘기가 없죠. 근데 브로드컴은 현재 반도체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금 상황도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번에 발표한 자신들이 경쟁자들이 그렇게 사실 경쟁자라고 하면 브로드컴은 뭐 엔비디아가 가장 크긴 하죠.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에 그게 실제로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되진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오히려 아마존과 대비해보면 올라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슈를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좀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끝난 줄 알았지만 관세 위협이 아직 유럽과 중국 쪽에만 영향을 줬지 이 아시아권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시아권에도 관세 위협을 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한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반도체라든지 어떤 칩 같은 게 미국 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럼 미국에도 자연스럽게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아직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할 확률도 있다. 그 다음에 AI 및 양자 컴퓨팅 분야는 그 반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스타더스트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국은 개별적으로 AI하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성장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관세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기업들을 위주로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무역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펀더멘탈하고 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저번 주에 대해서도 브리핑하고 이번 주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흔들릴 소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의 영향을 받기보다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는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